투자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PB님 종목 가운데서 어제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에 좀 낙폭 과대했었던 성장주의 반격도 눈에 띄고요. ISC 같은 이런 IT 관련주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목표가 도달한 종목 3가지 종목 또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 3개씩, 2개씩 이렇게 쭉 내주세요. 이거 보면 뭐 이걸 가지고 실력이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 3가지 목표가 도달 종목 살펴볼게요. 네, 일단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은 TPC입니다. TPC는 이제 공장 자동화 부품, 그 다음에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공장 자동화를 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본격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TPC에 대한 수혜도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으로 조금 나누어 보았을 때 협동 로봇 부분이라는 부문이 있고요. 또 이제 신사업으로 3D 프린터 관련된 육성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부분은, 인수위에서 미래 산업, 먹거리로 이제 육성 전략 발표를 하는데,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 AI라든지 로봇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TPC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협력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요가 많다. 시장에서도 그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가져질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이제 3D 프린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최근에 이제 공급에 대한 공급난 때문에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3D 프린터로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라는 언급이 좀 종종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신사업 3D 프린터까지도 이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목표가는 6,400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정고점 부근으로 보면은 정고점보다 조금 아래쪽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정고점까지 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서 조금 낮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SE인데요. TSE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이제 소부정 업체들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정이 미세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소부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 기술력을 가진 업체일수록 더 변별력이 생긴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프로브 카드라는 것과 이제 소켓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지금 주요 제품들이 결국에는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이제 투자가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된 매출도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1분기부터 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1분기 매출이 4,700억, 그래서 전년 대비 22%, 영업이익이 505억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95%, 거의 3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이제 추정치보다도, 증권사 추정치보다도 한 100% 넘는 2배 이상 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올해 한 해 동안 수주가 한 4조 5천억 정도 이제 더 발생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조 9천억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쭉쭉쭉쭉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10조 7천억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IG 넥스원과 관련해서 실적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 미사일을 만들고 있지만 미사일에서 탄두를 뺀다라고 하면 로켓이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항공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여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 놓고 보셨으면 합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TSA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 9만 원이고요. LIG 넥스원은 3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3가지 종목 각각 단기적인 투자와 중기적인 투자가 성공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TPC 4월에 알아봤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35% 고점 대비 나왔고요. TSE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LIG 넥스원은 지난해 9월에 이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알아봤던 종목들입니다. 모두 뭐 수익률이 나머지 2가지 TSE,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내외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스토리를 들으시고 또 추가적인 또 어떤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판단 드시면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3차 목표가 쭉 알아봤고요. 관련한 종목들 오늘 로봇주, 비메모리 소켓주, 방산주 세 가지 종목의 목표가 도달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폭과대 성장주 네카 다시 주목해도 될까?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두워진 게 지난해 여름부터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주식시장이 한 단계 하락을 했었고 12월 이제 말까지는 좀 잘 지지하는 듯하다가 연초부터 다시 한 단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하실을 뚫었다는 말이 적합한 그런 시장인데요. 지하실은 사실 어디까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시장이 진 바닥을 잡아주지는 않을지 의견을 들어볼 만한 시점인데요. 바로 5월 FOMC가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낙폭과대주 가운데 성장주를 담아봐도 될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죠. 이호섭 PB님, 우선 배터리주가 주가 회복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성장주의 입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네카오로 불리우는 플랫폼주는 어떨까요? 일단 정부 규제 여부, 실적 추이, 언택트 수요, 밸류에이션 잘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카오 다시 주목해도 될지 짚어주시죠. 네, 충분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시대 자체가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성장주들은 저평가 국면에서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고도 글로벌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거의 지난 1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광고라든지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됐었고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앱 추적 중단이 되면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도 있었고, 중국 정부도 이제 플랫폼 규제를 하면서 텐센트나 알리바바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이 단순한 매크로적인 이슈가 아니라 기업 가치적 펀더멘털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회복 자체가 쉽지 않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코로나 특수효과라는 것이 플랫폼 관련주들에게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소멸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관련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데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았으면 어디까지나 높게 평가받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선 국내 이제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성장 초입기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더욱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가 이제 검색이나 쇼핑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한다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커머스 또한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쿠팡이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매출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비용을 맞추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 배송하기죠.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쇼핑 관점에서도 이커머스 관점에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부분, 광고나 커머스가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웹툰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1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IP를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그 IP를 활용한 이제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커머스가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 웹툰이 주가를 이끌게 됨으로써 지금 오히려 주가 자체는 충분히 내려와 있다는 게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형자산 가운데 핵심 가치 IP를 보유한 웹툰입니다. 한류를 타고 있고요. 이 웹툰은 최근에 여러 한국 콘텐츠의 그 원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또 주목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악재들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네카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어닝 쇼크가 나왔고 카카오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을 더 주목하실까요? 네, 우선 네이버를 꼽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자체는 어닝 쇼크가 나올 정도로 기대보다는 굉장히 못 미친 실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웹툰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가 지금 콘텐츠 매출액이 전년 1분기에 전년 대비 한 66% 늘었고요. 웹툰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80%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네이버 웹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점부터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잡아주는 듯 하는데요. 웹툰의 그 가치 더 높은 네이버 쪽이 더 유망하다라는 판단과 함께 네이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의 참견입니다. 어떤 종목을 참견해 주실까요? 네, TLB입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메모리 모듈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메모리 모듈 기판 중에서는 선도 공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이제 디램 모듈이 한 54%, 램드 모듈이 44%로 굉장히 적절한 비중으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원인을 따져보자면 2020년 상반기에 이제 우한이 봉쇄되면서 경쟁사들이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그 반사 수혜가 하반기에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사라졌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맨 처음 이제 상장하는 시점에서 매겼던 가치보다 실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 고부가 공법을 적용한 기판을 만듦으로써 이제 실적을 조금 더 올린다는 것이 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력 효율성이라든지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저 드릴 빌드업이라고 하는 공법을 적용을 해서 그 메모리 모듈 기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급 단가가 30%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SSD 모듈 기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그 단가가 가장 높은 기판이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좀 보는 것이 DDR5인데요. DDR5 관련한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 제조사들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부터 PC용, 올해 3분기부터는 서버용 양산을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한 4년 정도 성장한다는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캐파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공장이라든지 새로운 투자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DDR5와 관련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덜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듈 기판 관련주입니다. DDR5로 D램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DLB 꼽아주셨고요. 상대적으로 시장에 덜 부각된 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주셨습니다. PB님, 휴일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